다음 주에 일본 가는데 술 뭐 사야 돼? 지금 일본 간다. 뭘 사와야 될까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메이커스 마크 셀러 에이지드 사오세요. 메이커스 마크는 밀버번을 만드는 미국의 증류소 중 하나죠. 고가의 버번 라인업이 크게 없는 편이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메이커스 마크 90프루프짜리 캐스크 스트렝스, 아니면 뭐 메이커스 마크 46 캐스크 스트렝스, 그리고 오크 스테이블을 넣어서 추가 숙성을 하는 메이커스 마크들은 있었지만 좀 고숙성의 상위 라인의 메이커스 마크 라인업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3년 드디어 메이커스 마크에서도 고숙성 시리즈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최근 버번 시장의 트렌드죠. 모든 증류소들이 점점 더 고숙성에 열을 올리고 있고 10년 이상 숙성된 고숙성 버번들이 시장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메이커스 마크에서도 그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고숙성 제품을 내놨죠. 요번에 나온 메이커스 마크 셀러 에이지는 다른 고숙성 위스키들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해요. 왜 버번이 고숙성을 많이 만들지 않았냐. 스카치 위스키와 다르게 켄터키는 기후가 굉장히 덥고 오크와 술의 인터랙션이 크기 때문에 15년, 20년 가버리면 정말 완전 나무 주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페페벤 윙클 같은 제품들이 23년 이런 숙성을 가지고 나오기는 하지만 그건 뭐 저세상 가격이고 과한 오크 인플루언스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숙성을 내지 않던 게 버번 위스키의 특징이었어요. 위스키 증류소에서 고숙성을 위해 배럴 관리를 철저히 했을 거고 관리가 잘 된 배럴들만 골라서 고숙성의 위스키로 출시를 했을 거예요. 스카치 위스키에서는 버니지 스타일의 웨어하우스 또는 뭐 일반적인 웩 형태의 웨어하우스 어떤 걸 쓰더라도 그렇게까지 높은 층으로 술을 쌓질 않아요. 근데 버번 위스키는 생산량 자체도 많고 아예 릭하우스라는 걸 지어서 오크통 기준으로 수십 층, 6층, 7층짜리 건물로 지어서 거기를 웨어하우스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웨어하우스 상부와 하부의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고 밑에서 숙성된 배럴하고 상부에서 숙성된 배럴이 다른 캐릭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메이커스 마크는 위아래를 위치를 바꾸면서 통들을 균질하게 숙성시키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증류소예요. 배럴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제품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거죠. 아마도 다른 증류소에서는 그나마 숙성 속도가 조금 느린데 배치를 해놨던 배럴들을 골라가면서 고숙성 배럴들을 선정하고 걔네들을 뽑아서 고숙성 제품을 만들 거예요. 너무 오크에 과속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데 메이커스 마크는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이 셀러 에이지드가 바로 그 핵심이에요. 위스키를 셀러에 보관하는 거, 그러니까 지하 창고죠, 쉽게 얘기하면. 원래 꼬냑 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지하에 온도도 낮고 축축한 곳에서 숙성을 하면 아무래도 알코올의 증발량도 적어지고 숙성의 속도도 느려질 거예요. 과숙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메이커스 마크 셀러 에이지는 한 5, 6년 정도 숙성한 배럴을 셀러로 옮겨서 조금 천천히 숙성을 시켜서 숙성 기간을 더 길게 뽑으면서도 맛이 너무 과하게 뽑히지 않는 방법을 택했어요. 굉장히 영리한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메이커스 마크 셀러 에이지는 두 개의 배럴을 합쳤어요. 11년짜리 배럴과 12년짜리 배럴들 같이 블렌딩을 해서 메이커스 마크 최초의 고숙성 제품 셀러 에이지를 발매를 했고 그 첫 번째 릴리즈가 바로 여기에 있는 2023 릴리즈예요. 요건 이제 애뉴얼 릴리즈로 매년 내겠다고 공표를 한 상태고 새로운 시리즈의 첫 출발이라는 점, 이것만 해도 한 병쯤은 소장할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이 제품을 사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말도 안 되게 싸거든요. 얘가 미국에서 발매 당시 소비자 가격이 $150였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떡상을 하고 하입이 엄청 붙어버렸죠. 지금 미국 면세점에서 최근에 구매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190이래요. 그런데 이 메이커스 마크 셀러 에이지가 일본에서 얼마다? 15,000엔이에요. 지금 환율 적용하면 이거 14만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어떻게 미국 술이 일본에서 더 싸냐? 메이커스 마크는 산토리 거거든요.
일본이 더 싼 버번들이 많은데 특히나 산토리가 소유하고 있는 메이커스 마크라면 그게 조금 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일본 넘어가면서 메이커스 마크를 구매해 오셨고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일본에 가서 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조금 웃돈을 주더라도 한 2만엔까지는 구할 수만 있으면 사와야 되는 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맛을 한번 볼까요? 오늘 비교를 위해서 총 4가지의 술을 준비를 했어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 메이커스 마크 셀러 에이스드, 알코올 도수 57.85도. 버번치고는 조금 아쉽기는 하죠. 과연 기본 라인들보다 얼마나 더 좋으냐, 얼마나 더 좋길래 상위 라인으로 냈냐, 그걸 보려고 위스키 아저씨님께서 빌려주신 캐스크 스트렝스, 알코올 도수 55.5도짜리. 알코올 도수는 비슷한데 숙성 연수는 얘가 더 짧은 거죠. 아마 얘도 한 6년 정도의 숙성 기간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 메이커스 마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 메이커스 마크 90%짜리. 마지막으로 다른 밀버번도 하나를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너무 차이 나지 않는 급에서 하나를 갖고 오고 싶었어요. 일라이저 크랙의 사촌 일라이저 크랙 C923이 한창 높은 주가를 달릴 때 옆에서 나도 C923인데 나도 괜찮다. 고개를 들었던 라서니 C923 배치 알코올 도수 63.2도. 다른 밀버번 하고도 한번 경쟁을 시켜보고 메이커스 마크의 하위 라인들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오늘 시음해볼 메이커스 마크 셀러 에이지 제품은 디에딧에서 글 쓰고 계시는 글렌님께서 빌려주셨어요. 글렌님 감사, 아저씨님 감사합니다. 향부터 한번 볼게요. 도수 낮고 기본이 되는 메이커스 마크부터. 저는 메이커스 마크에서 메이플, 젖은 낙엽 같은 그런 느낌을 제일 독특한 캐릭터로 느끼거든요. 뭐 은은하게 체리까지 확 가지는 않는데 체리 뉘앙스의 과일향과 버번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바닐라, 오키, 가죽 다 들어가 있고요. 약간의 시트러스도 있어요. 언제 마셔도 부담 없는 무난한 메이커스 마크. 메이커스 마크 캐스크 스트렝스. 알코올 도수가 확 올라가면서 색깔도 조금 더 진해져요. 볼륨이 확실히 올라오는 게 느껴지죠? 타격감도 더 생겼고 캐러멜이 강하게 올라와요. 바닐라나 캐러멜이 더 진하게 올라온다. 전체적인 결은 같은데 도수가 올라가고 향이 응축되면서 캐릭터로 올라오는 향들은 메이플이나 낙엽 같은 향보다는 캐러멜, 바닐라가 훨씬 더 강하게 올라오네요. 근데 반면에 좀 프루티하거나 시트러스한 향은 약간 적어지는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게. 다음 메이커스 마크 셀러 에이스드. 와, 볼륨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훨씬 더 바닐라가 향의 텍스처가 실키해졌어요. 45도짜리에서 느껴지고 캐스크 스트렝스에서는 조금 희미해졌던 메이플 낙엽 같은 향이 다시 나기 시작했고요. 조금 더 시트러스가 올라오는데 그 느낌이 우리가 스택 같은 올드 포레스터나 ECBP 맛있는 버번에서 나는 과일향 하면 항상 체리를 언급하는데 얘는 체리보다는 달콤한 감귤류의 향이 나요. 레몬같이 새콤한 시트러스는 아니고 오렌지라고 하기에도 청량함은 조금 더 적은 그냥 감귤 같은. 향 진짜 좋다. 진짜 크리미하고 실키한 바닐라와 감귤. 향 대박이네요. 라서니도 한번 비교해볼까요? 오. 근데 라서니보다 메이커스 마크가 조금 향이 더 폭발하네요. 전체적인 방향성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향에서는 메이커스 마크 셀러 에이지드가 라서니보다 한 수 위다. 근데 라서니가 메이커스 마크에 비해서 조금 더 축축하고 눅눅한 느낌이 더 강하네요. 약간 낙엽 같은. 맛을 바로 볼게요. 도수 낮은 것부터. 싱겁다. 싱거운 몸이 돼버렸어. 향과 맛이 같은 결로 쭉 따라가요. 좋게 말해서 부드럽고 나쁘게 말해서 싱겁다. 초심자를 위한 술. 버번 3대장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다음 메이커스 마크 캐스크 스트렝스. 바닐라가 확실히 올라와. 이래야 버번이지. 향보다는 맛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시트러스가 올라오고 입에서 강했던 바닐라도 충분히 강하게 뽑혀 나오고 약간 매워요. 요거는 고도수라고 해서 다 매운 건 아니거든요. 타격감은 주는데 맵다는 느낌은 안 주는 술들도 많은데 요거는 조금 매워요. 스카치로 치면 저숙성의 느낌? 그런 게 조금 느껴진다. 맛있어요. 셀러 에이스드. 향 미쳤다 진짜.
괜히 하입이 생기는 게 아니네. 매막 CS에서 뭔가 아쉽고 부족했던 걸 완벽하게 다 메꿔주는 느낌이에요. 타격감을 잃지 않는 도수에다가 속성이 더 되면서 바닐라 외에 나머지 향에서 커졌던 뉘앙스들이 맛에서도 그대로 다 강하게 들어와요. 딱 삼키자마자는 향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가? 라는 느낌이 딱 들려고 하면 그 뒤에부터 시트러스, 바닐라, 메이플, 축축한 뭐 가죽의 느낌들 다 들어오는데 메이커스 마크 CS에 비해서 매운맛은 현저히 줄어들어서 더 부드러운데 맛의 스펙트럼은 훨씬 더 넓다. 이거 맛있다. 뒤에 남는 바닐라도 굉장히 길게 빠지거든요. 그리고 오키한 뉘앙스가 절대 투머치하지 않아요. 얘는 데틀링 버번 로스트 앤 파운드 픽 마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맛을 정말 끝까지 응축시켜서 뽑아놨는데 그 나무 맛들이 자칫 쓰고 나무 주스가 되기 직전까지 뽑아놓은 극단으로 밀어붙인 느낌의 위스키가 데틀링 로스트 앤 파운드 픽이었다면 메이커스 마크 셀러 에이지는 매막 CS에서 모든 맛들을 더 강하게 강화를 시키면서 오키한 맛은 그렇게까지 과하지 않게 그 맛만큼은 딱 절제를 하면서 나머지만 예쁘게 올려놓은 것 같은 이게 괜히 셀러 에이지가 아니구나 싶은 느낌이 확 느껴지는 그런 맛의 변화네요. 라서니 한번 비교해볼게요. 라서니도 바닐라, 과일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매막 셀러를 붙이는 순간 매막 셀러가 훨씬 더 화사하고 과일의 느낌이 더 많이 나요. 맛 볼게요. 라서니도 진짜 맛있거든요. 지금 제일 큰 차이가 라서니는 나무에서 오는 우드 익스프레션이 더 많은 느낌이라면 메이커스 마크 셀러 에이지는 조금 더 화사함이 돋보여요. 진하고 무거운 버번 스타일이 더 좋다면 라서니가 더 좋을 수는 있겠는데 저는 화사하고 프루티한 버번들을 좋아하는 성향이라 그런지 메이커스 마크 셀러 에이지가 훨씬 맛있네요. 이거는 내 거고 이거는 빌린 건데 저도 사야겠는데요? 지금 당장 일본 가서 사와야 될 술 메이커스 마크 셀러 에이지. 미국에서 본 그 하입, 수많은 유튜브에서 막 난리가 났죠. 이 하입 어쩔 거냐. 메이커스 마크에서 나온 첫 고숙성 시리즈의 애니얼 릴리즈 첫 제품이라는 상징성, 거기다가 맛있어요. 굉장히 상큼하고 화사한 느낌의 밀버번인데 얘네들이 말하는 셀러 에이지가 이 술의 캐릭터에 정말 절묘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은 느낌이에요. 숙성 기간을 늘려서 술이 조금 더 복합적이게 발전을 하면서도 과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셀러에서 춥고 눅눅한 환경에서 숙성 속도를 조금 제어를 한 거죠. 그 선택이 저는 주요했다는 느낌이 피움에서 느껴지는 바틀이었어요.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가격의 거의 최대 절반에 구할 수 있는 메이커스 마크 셀러 에이지드 트라이 구할 수 있으면 다 쓸어 오세요. 제가 보기는 구할 수 있으면 이거 2병 구해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별로라는 평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저처럼 조금 화사한 스타일의 버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2병각. 1병은 먹고 시리즈의 첫 제품이니까 1병 정도는 쟁여두셔도 되지 않을까? 와, 저도 사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의 시음은 여기까지.